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코드를 지고 백킹하는 것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존에 이제 기타를 조금 치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코드들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G 코드나 그다음에 뭐 E 마이너, 그다음에 D 코드, 그다음에 C 코드. 이 코드를 그냥 치는 겁니다. 치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어쿠스틱 기타 치듯이 막 요렇게 잘 치진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장르의 음악인가. 예를 들어서 뭐 오아시스 같은 스타일의 곡이라면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밴드 안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기타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백킹이라는 걸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리딩해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 역할이라면 이렇게 리듬을 치고 나가는 건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 코드를 잡고 백킹을 해주는 거랑 사실 같은 역할인데 이걸 코드를 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트럼을 많이 넣지는 않고 이 코드의 잔향들이 쭉 남아 있을 수 있도록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 이런 음들을 조금 넣어주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곡의 분위기를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주법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일렉 기타로서 좀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개인의 양이거든요. 개인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드 소리가 지저분해집니다. 자, 지금은 제가 MXR의 듀크 업 톤을 썼어요. 제가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들으셨던 소리가 이제 듀크 업 톤의 소리예요. 듀크 업 톤은 지금 드라이브가 많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코드를 쥐고 쳐도 코드스럽게 들립니다. 그죠? 괜찮은 사운드예요. 근데 얘를 이제 DS1 같은 디스토션에 한번 걸어볼게요. DS1으로 코드를 잡고 치면 조금 지저분해요. 물론 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아시스 같이 이런 코드를 가지고 리딩하는 밴드에서는 괜찮은 사운드입니다. 하지만 밴드 안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죠? 그리고 약간 락이 아니라 팝적인 음악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 사실 이런 사운드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운드긴 해요. 코드가 깔끔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양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토션보다는 오버드라이브 소리가 조금 더 낫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런 연주들은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피킹의 강도에 따라서 이 일그러짐, 이 드라이브 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강한 스트럼을 해야 된다면 기타 볼륨을 조금 낮춰가지고 약간 클린 톤에 가깝게 만든 다음에 강하게 스트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강한 피킹이 들어갈 때
드라이브가 걸리고 이게 소리가 다른 악기랑 잘 섞여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집에서 찍기 때문에 앰프 사운드를 크게 할 수 없어서 실제로 피킹하는 사운드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연주하는 상황에서는 드라이브의 톤을 그 양을 조금 조절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치면 클린에 가깝지만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눌러서 치면 드라이버가 조금 더 걸려요. 이것들을 조절하는 게 뭐냐면 이 볼륨 노브입니다. 기타, 일렉 기타를 칠 때 이 볼륨 노브를 잘 써야 돼요. 그냥 단순히 기타 사운드를 크게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펙터라는 건 결론적으로 들어오는 인풋의 양에 따라서 걸리는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펙터의 양이 커져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도 내가 게인을 만져놨다 하더라도 게인에 들어오는 인풋 양이 작으면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에 따라서 이펙터 소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막 이펙터 리뷰할 때 들어보는 소리랑 내가 직접 사서 꽂아서 들어본 소리랑 다른 경우는 이 픽업의 차이입니다. 결국 출력량이 어떻게 되느냐. 저도 기타가 2대 있거든요. 이거랑 원래 쓰던 기타랑 두 개 픽업의 사운드 출력량이 달라요. 그래서 이 기타로 제가 세팅을 해놓으면 다른 기타로 치면 소리가 다릅니다. 그런 효과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코드 베킹은 사실은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코드에서는. 마찬가지로 바코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은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쿠스틱 기타 이런 데서는 다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만약에 모르시면 그런 강의들을 보셔도 돼요. 뭐 특별히 제가 코드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단지 이걸 이용해서 칠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드라이브의 양이다. 클린으로 쳐도 되나요? 되긴 됩니다. 쳐볼게요. 되긴 되거든요. 하지만 드라이버 걸린 소리가 조금 더 잘 섞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치면 죄송합니다. 이걸 단계별로 쳐야 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조금 클라이막스 가기 전에는 약간 이런 오늘 배우는 이런 코드를 가지고 백킹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클라이막스에 가기 전에. 근데 이제 클라이막스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클라이막스에 가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클라이막스에서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탑노트로 가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솔로로 이어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스토리를 짜보면 그렇게 충분히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백킹 방법들을 그냥 하나를 내가 딱 쥐고 한다기보다 지금 네 가지를 배웠잖아요. 백킹만. 첫 번째 이제 파워 코드 백킹이랑 두 번째 이제 그 탑노트 백킹이랑 그다음에 코드 이제 베이스 라인을 따라가는 백킹이랑 그다음에 코드를 쥐고 하는 백킹 네 가지를 좀 배웠는데 이 방법들이 다 한 곡에 다 사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곡이 여렸다가 강해졌다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백킹을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펙터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고 이 픽업 셀렉터도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사운드를 내가 곡에 입히느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백킹을 마무리할 건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쳐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여리니까 약간 도입부나 이렇게 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강해지면 방금 배웠던 이걸로 쳐볼 수도 있을 거고 여기서 좀 더 강해지면 여기서 이제 디스토션을 드라이브를 한 번 더 스택을 하는 거죠. 뭐 이거 여기로 가도 되겠네요. 드라이브 양을 잘 조절해서 그죠? 뭐 이렇게 가도 됩니다. 픽업 셀렉터를 바꿔서 그러고 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디스토션으로 가는 거죠. 가서 그냥 바꿔도 보고 그리고 솔로도 한번 해보세요. 예, 되면. 그리고 나서 솔로도 한번 해본 거죠. 픽업 바꿔서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지금 제가 어떤 코드 진행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연습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의 코드 진행을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곡이든 간에 코드 진행이 있을 때 단순히 백킹 방법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곡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같은 백킹이라도 여러 개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백킹 방법은 뭔지, 이때 어떤 이펙트를 사용해야 되고
볼륨 톤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픽업 톤을 어떻게 하는 게 소리가 좀 더 예쁜지, 그리고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보고 클라이막스에서 백킹 방법에서 내가 솔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고민을 해보면 좋겠죠. 단순히 막 내가 스킬을 훑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백킹을 하고 있는 방법에서 조금 더 내가 솔로 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백킹 방법에서 그냥 부스팅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백킹 코드를 따로 움직이면서 솔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곡을 이해하는 방법이나 곡을 연주하는 능력들이 향상이 됩니다. 이런 연습들이 조금 필요해요. 밴드에서 우리가 연주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강강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음악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알려드린 백킹 방법 4가지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리게 시작했다가 점점 클라이막스로 올라와서 솔로 파트가 있는 하이라이트까지 올라와서 다시 여리게 끝이 나는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한번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웬만한 곡의 백킹 반주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타 치는 분들이 요거 잘 못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밴드 안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기타리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